안녕하세요. 논사랑 이순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벼 재배 기간에 발생되는 주요 병의 예방 및 효율적인 방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에 발생하는 병은 옷자리부터 수확시까지 전 생육 기간에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적기 방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병 예방을 위해서 근본적인 재배법 개선 방법과 품종 선택을 알아보고 약재를 이용한 방제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벼 재배 기간에 발생되는 주요 병은 한 크게 8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열병은 전 생육 기간에 발생이 되고요. 또 벼가 출수하고 나서는 이삭도열병이라든가 세균성 벼알마름병, 깨시무늬병 이런 것들 이상도열병들은 거의 또 이삭 쪽에 발생이 되는 이런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 쪽은 재배법에 의한 것이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질소질비를 적게 준다고 치면 도열병이나 입주무늬 마름병, 이삭도열병, 또 줄무늬 잎마름병에 대해서 발생을 현격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도열병이나 키다리병, 그다음에 흰이 잎마름병, 줄무늬 잎마름병은 저항성 품종을 심음으로써 발생을 현격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도열병이나 흰잎 잎마름병, 줄무늬 잎마름병, 깨시무늬병들은 기주식물인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다리병은 종자, 공기, 토양 이렇게 전염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눈에 키다리병이 발생되지 않은 종자를 품종으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재를 가지고서 키다리병을 방제를 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소독을 먼저 하고서 침종 기간을 뒀습니다. 먼저 이틀 정도를 맑은 물에다가 침종을 해둔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30도의 온도에서 48시간을 약재 소독을 해봤더니 기존의 소독 방법보다 키다리병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법이 아닌 먼저 침종을 이틀 한 다음에 소독하는 방법이 키다리병 발생을 현격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과거에는 키다리병 발생이 굉장히 많았던 이유가 주남이나 호품 등 키다리병에 잘 걸리는 품종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파종 시기도 빠르고 보온 절충 못잘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부직포 용로라든가 이양 시기를 늦추고 그다음에 이제 키다리병에 잘 걸리지 않은 이런 품종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키다리병 발생이 이제 현격히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키다리병에 대해서 저항성 있는 품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재배하고 있는 상광남평, 안평, 미소참뿐만 아니라 새누리, 아랑향찰, 조세흑찰 이런 것들이 키다리병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성 있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도열병 쪽 같은 경우는 잎도열병에서 목도열병까지 계속 이제 진전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잎도열병이 걸린 것들은 방제를 잘 해줘야 목도열병까지 연계가 안 돼 버리는데요. 도열병의 발병 조건은 비가 자주 오고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발생이 많아집니다. 하여간 온도가 낮아버리면 도열병 발생이 상당히 심해지는데요. 이것은 공기 전염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도열병 포자가 생기면 하루 저녁에 2만 개까지 최대 번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염이 되기 때문에 6월 하순부터는 철저히 방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광, 고품, 산들질미 등 한 12개의 품종들은 도열병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성 있는 품종이고요. 중도 저항성 있는 것들도 청호, 황금누리 등 17품종들 이런 품종들은 도열병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성 있는 품종들입니다. 그래서 도열병은 여름철에 저온이라든가 일조 부족 또 습도가 높았을 때 장마철에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질소질 비료를 갖다가 정량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제식 밀도를 50주나 60주를 심고 제식 본수를 한 3, 4번 정도로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규산질 비료를 주게 되면 질소질 비료 흡수를 억제하고 벼를 갖다 튼튼하게 해주는 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둑의 제초 작업을 잘 해줘갖고 기주식물을 갖다 제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병됐을 때 바로
약재를 처리해 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줄무늬 입마른 병은 특이하게도 애멸구에 의해서 병이 발생되는 특이한 현상인데요. 5월 20일부터 한 6월 초 요 사이에 그 애멸구들이 논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양을 일찍한 논에서 발생이 많이 되는데, 특히 이제 조생종 품종들에서 발생이 심해져 버리죠. 그래서 일찍을 이양했거나 질소지비를 많이 주었을 때 문제가 돼버리고요. 발행이나 돌피 이런 쪽에서도 얘네들이 이제 번식을 하고 기주식물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비례해충이라고 하면은 애멸구뿐만 아니라 벼멸구, 흑명나방, 흰등멸구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비례돼서 오는데요. 이 애멸구는 비례도 해오지만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산간지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발생이 되는데, 이양을 빨리 한 포장에 얘네들이 이동을 해버립니다. 땀, 조평, 신평 해서 한 6개 품종에 대해서, 조생종 품종에 대해서 저항성 품종 농촌진흥청에 선발했습니다. 황금누리나 새누리, 신동진, 일미 이런 품종들도 저항성 있는 품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품종들을 이용해서 재배를 하시면 줄무늬 잇몸병을 현격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병 후에는 치료가 되지 않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기 방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항성 품종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이양을 하시고, 이양 시기를 갖다가 6월 상순이나 중순 쪽으로 이렇게 늦춰버리면 발생을 현격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논두렁에 잡초 제거를 잘 해주시고, 이양 전부터 이양 당일까지 상자 처리제를 하게 되버리면 종합적으로 병이나 충 쪽에 종합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약재를 적기에 보시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흰입 잇마른병은 세균에 의해서 상처가 생겨가지고 발생이 되는 건데요. 그 균이 토양에서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발생된 토장에서는 해마다 발생이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수로에 겹풀, 줄풀, 나도겹풀 이런 것들이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철저히 해주지 않아 버리면 실제로 발생이 많아지는데요. 최근에는 K3A에 대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군기에 대한 저항성 있는 품종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항성이 없는 품종들은 잎 자체가 흰입 잇마른병을 하얗게 말라 죽지만, 그 균기에 저항성 있는 품종들은 흰입 잇마른병에 걸려도 잎이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K3A에 대한 군기에 저항성 있는 품종들을 육성을 했습니다. 참동진벼는 저항성 있는 품종인데요. 실제적으로 참동진에 비해서 신동진벼는 그 등숙률이 19% 떨어졌고 쌀 수량도 30%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참동진, 또 세일품벼, 해품, 암백, 진백 품종들을 갖다가 상습 지역에 재배하면 흰입 잇마른병에 대한 피해를 현격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흰입 잇마른병은 태풍이 불어서 상처가 생긴 지역에서는 빨리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방제를 안 해버리면 수량이 한 15% 정도 감소되는 실험 결과가 진흥청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입지무늬 마른병은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높을수록 발생이 심해집니다. 즉 온도가 30도에서 32도, 습도가 96% 이렇게 되면은 발생이 돼버리는데, 특히 장마철에 발생이 많이 됩니다.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 이때부터 이제 균핵이 형성이 돼버리는데, 서서히 벼 생육기간 전체적으로 진전이 되는데 수량 감소율이 40% 이상까지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저항성 품종으로는 동진이로, 동진찰, 석유벼 이런 것들이 입지무늬 마른병에 저항성 있는 품종입니다. 배식 주수를 한 70수 이상 잡아줘 버리니까 입지무늬 발생이 현격히 많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채식 주수는 우리가 50주, 60주를 해주는 것이 입지무늬 마른병을 현격히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질소 시비량도 9kg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발생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제식 본수도 3-4번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7월 중순이나 7월 하순 이렇게 해가지고서 2회에 걸쳐 방지해주는 것이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누림병은 출수기에 비가 자주 와버리면 방제가 어려운데요. 질소 과비와 저온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질소질 비료를 갖다가 보비구와 다비구로 처리해 봤더니
보비구에서는 그 이상돌병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다비구에서는 이상돌병 발생이 현격히 많아져 버렸습니다. 상광이나 청해진미, 황금노돌, 진백, 히다리병 발생이 적은 품종입니다. 이상누른병은 그 질소질비를 과다 시용했을 때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저항성 품종을 심어주고 추산질비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수전 방제가 중요하므로 등록된 약재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깨시무늬병은 고온 또 습도가 높았을 때 발생이 되는데 양분 결핍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인기에서 황숙기 이 시기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 사질답이나 습답, 노화답, 간첩답 이런 데서 철이나 망간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했을 때 발생이 돼 버리는데 한 10%만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수량이 5 내지 10% 정도가 감소가 돼 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방제를 안 하고 벼에 전체적으로 병반이 퍼져버리면 한 30%까지 수량이 감소돼 버리는데요. 단백질 함량이 낮아지고 미질도 저하되기 때문에 방제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산질비를 주게 돼버리면은 완전미 비율도 높아지고 수량도 한 10% 이상 증수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깨시무늬병은 지력이 떨어지는 사지답 또 아니면 노화답 이런 쪽에서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물도 투입하고 삼요소를 갖다 균형 시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양식을 좀 늦추고 또 이제 이양을 하고 나서 우리가 남아있는 그 묘를 갖다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깨시무늬병이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주시고 잡초 방제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균성 벼울 마른병은 추수 개화기 때 고온 다습 비가 오고 이랬을 때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요. 세균성 벼울 마른병이 발생이 돼버리면 이삭이 굳질 않고 꼿꼿하게 서버리거든요. 50% 병반이 발생이 돼버리면 수량 감소율이 한 30% 정도까지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천리중도 감소되고 완전미율도 감소되고 결국 미질의 저하까지 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재 처리는 출수 한 5일이나 7일 이 시기에 한번 주시고 출수 때 주면은 방제 효과가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병 발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은 질소질비료를 적게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소질비를 적게 주면 병 발생을 현격히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복이라든가 품질 저하, 미질 저하도 경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질소질비를 적게 주고 내병성 품종을 재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식 본수를 3, 4분으로 하고 60주나 50주로 갖다가 이양해 주는 것이 발생을 현격히 줄일 수가 있고 논 주변의 전염원을 제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진흥청의 예찰 정보를 갖다 활용해서 방제를 해주면 적기에 방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병들은 출수할 때 병의 이병이 가장 잘 됩니다. 그래서 포장해서 이삭이 한두 개 정도 나오기 시작할 때 약재를 처리하고 한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한 번, 2번 정도 처리를 하게 되면 적기에 방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적인 효율적인 방제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